기자회견 사랑스러운 우리 애국가 6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창에 묵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오은희 소장입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차게 비가 내리는 이 와중에 우리 학부모와 애국시민들은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지금 두 눈을 뜨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감옥에서 반성해야 할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를 흔들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범죄자 조국은 그 가족들과 작당하여 입시 비리를 저질러 온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입니다. 또한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입니다. 그러나서 지체된 재판이 남아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파렴치한입니다. 그런데도 정당을 만들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 대표가 되고 본인도 셀프 공천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어이가 없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사태를 막지 못하는 우리 정치, 사회, 사법체계 도도 믿기도 어려운 기가 막힌 이 현실에 선량한 국민이 한동안 우리들은 분노를 넘어 좌절과 슬픔을 느낍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요? 과연 앞선 선배들이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과 상식 있는 나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학부모들과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범죄자 조국 국회 입성 규탄 및 대법원 조국 즉각 선고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좀 화가 나서 흥분했습니다만 기자회견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바른문화연대 대표이신 하승란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문화연대 대표 하승란입니다. 이렇게 우중에 오늘은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언론이 공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대로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형태를 지시하시고 제대로 공정한 언론을 보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눕자 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깊숙이 강도가 들어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기울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법은 용기자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영욱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있어 이거 만능하여 보복정치 안가품을 하겠다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법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뽑아주었다고 해서 그 합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법은 바로 권력이요 권력입니다. 한국 북한을 바라보며 자유가 없는 우리 전국의 착취와 박해 속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들에게 우리나라를 이제는 통째로 맡긴 인공이 되어버려 참으로 애통하고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몸이 대단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외국에서는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평하게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너무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에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운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는 잘 살아온 이 나라, 우리 자녀에게 노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국이라는 이 범죄자가 엄연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여 어저께도 인사 앞에서 앞으로 보복 정치를 하겠다고 안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의 일승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민들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민주국 정치를 외국 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를 갖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 참으로 외국에서 볼 때, 그렇다고 볼 때도 우리나라 이번에 총선의 결과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나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할머니의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좀 각성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조국이가 제대로 대법원의 정의와 평정과 상식인 판결을 해서 즉각 구속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매일 이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우리 기자님들이 언론에 많이 공표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마음, 이 부르짖음이 제대로 상달되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외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아빠 찬서 자녀를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어떤 상황도 자기 개인과 자기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는 불사하고 있는 조국 빨리 즉각 구속하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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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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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이어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우리 3번부터 네네. 아니 일단 빨간색으로 먼저 찍어주시면 사진을 찍을게요. 빨간색으로 먼저 이제부터 조민이거든요. 그걸로 들어주세요. 오케이. 저기 최대한 젊은 후보님들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후보님들이. 그리고 이건 캠핑하면 이걸 캠핑해야 이렇게 하세요. 일단 한번 이걸로 찍고 그다음에 뒤로 해서 하얀색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할게요. 이 찍으신 얼른 하시죠.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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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칠만해요. 조민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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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학부모는 분노한다. 조민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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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대로 예, 21이 출마랑 조민으로 해주세요. 조금만 뒤에 분을 올려주세요. 예, 안 보이거든요. 그 빨간색 말고.
자, 학부모는 분노한다. 조국은 당선자 사퇴하고 대법원은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예. 우리가 비가 오고 또 언론을 생각해서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고 자유반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명서는 차기경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은 대법원뿐이다. 조국의 판결을 즉각 선고하라. 성명서 24.25% 조국 혁신당 득표율. 우리는 이 십자에 절망한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 특정 지지 세력을 깃대 삼아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작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들과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우리 학부모는 이번 21회 총선에서 평범공습 최악의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악용하여 셀프 공천과 다름없는 비례대표 2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뻔뻔함과 오만함에 두눈과 귀를 의심했었다. 그러나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회의에 이 사회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3개, 13개 혐의 중 딸 장학금 수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죄송합니다.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3개의 혐의 중 딸 장학금 수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여 8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2월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는 유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령과 강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재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을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시사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선명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정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은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자가 부끄럼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말이다. 이 나라의 검찰 독재 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딸은 어떤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미는 지난 3월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 비리 혐의의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심을 내었다.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항소심 판결 즉시 법정 구속을 했다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에 실망하고 분노했던 많은 학부모와 청년들이 작금의 사태를 지켜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곳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법원뿐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하여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길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4년 4월 14일 기후가을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문화연대 청년토론시장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신경선 씨. 신경선 우리 기자분들께 좀 나눠주시고.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우리 오이 박사의 노영우 수석 고문님 한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이 박사의 노영우입니다. 앞서 영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약간 중복된 글이 있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해외 모든 외신 기자들이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가 촛불 앞에 풍전등화처럼 내일 모레는 공산화되기 반보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자를 적어왔습니다만은 좀 말이 길어서 중간중간에 중략하고 소도와 말미만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산호맹 출신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자 조국이 떳떳하게 영수회담을 하자는 국회의원 당선자 조국이 몸담았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관원의 사건이 대법원 판결문과 조국의 유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집필한 두 편의 산호맹 논문을 통하여 조국의 사상관을 분석해보면 조국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국이 활동한 사관원의 상부 조직인 산호맹은 1989년 11월 12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국 노동자 대회 출범 선언문을 배포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산호맹은 출범 선언문에서 자기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밝히고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계급 전쟁과 남한 사회주의 혁명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땅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붉은 악령이 출현하여 등장한 것이다.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21회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고자 제안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조국은
역사적 단절에 대해 온몸을 내던져 노동자 계급의 사무친 분노와 피어린 투쟁으로 마지막 호mon을 확 짚고 마침내 사회주의 혁명의 가치를 드높이 지켜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발행 문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장 동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생략하고요. 산호맹 출범 이후 10개월이 지난 1990년 안기부에서 중앙위원 남진현 등 40여 명을 검거했고 1991년 4월 중앙위원 박노해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1992년 4월에 총책 백태웅 등 39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서 1993년 산호맹직 직원인 사관원의 운영위원 주국 등을 검거해 참전 세력을 사법 처리했다. 산호맹에 대해서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이 사회주의 혁명 목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 국가 반란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의 단체라고 최초로 판시했다. 중략하고요. 또한 조국은 사관원에 가입하고 산호맹을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 사상 제1호, 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반국가적 단체인 산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네. 그런데도 조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2년 9년 3월 2일 다른 산호맹 사건에 관련자들과 모두 사면 복권되는 특혜까지 누렸다. 시간 관계상 중략하고요. 강령 작성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의 계급을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략하고요. 참고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과거 산호맹 사건을 언급하며 전향 여부를 묻는 김진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낙인을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공약하고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반헌법 체제 전복을 주창자를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에 임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으니 대한민국 공산당 사회주의 좌파에 함락당한 꼴이 되었다. 앞으로 중략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역적 주사파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2024년 4월 15일 전국 애국동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조국 판결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영우 회장님 그 조국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조국의 입시 비리에 분노한 학부모 관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아마 조국의 정책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공동대표이신 김미성 대표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요식 기자가 조국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국이 저는 자격도 능력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편법으로 사법 절차를 빠져나가서 지금까지 구속을 피해 이 나라를 흔들고 좌파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동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느낀 부분에 대해서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국회까지 입성하게 했으니 국회의원이 된 첫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위부터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범죄자이면서 누가 누구를 소환한다고 하라바라 한단 말입니까? 본인의 죄값부터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들 정경심과 딸 조민, 아들까지 연루되어 있는 한마디로 가족 범죄단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과 절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조국의 범죄에 대해서 더 추적해야 될 사안들도 많습니다. 학교법인 운동학원 관련 논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행안그룹의 형제보석 기여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면 조국은 비리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나 조국이 역대 독재자들도 하지 않는 자기 이름을 넣은 조국 혁신단을 만들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사실 20대에게서는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0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행동은 불공정의 행동을 보이는 조국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1심 유죄, 2심 유죄를 받은 자입니다. 당연히 감방에 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말도 안 되게 윤 정부를 처벌받지 않은 내로남불의 권력이라며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나왔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본인이 바로 내로남불의 끝판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폭등은 대파값을 들어서 나라를 망쳤다고 비판합니다. 2021년 8월 4일 57% 계란값 폭등, 7개월째 계란값 하나 못 잡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신문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계란값이 비틀어 전체적인 야채값이 다 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계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문정권은 우리 편이니까 다물고 있던 것입니까? 내로남불이지. 지금 조국이 말하는 정권 심판이 도대체 무엇을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망쳐놓은 나라의 전반을 국가 정상화를 위한 방향성과 적법성을 가지고 가는 현 정부에 내로남불이라는 권력의 비호감 프레임을 씌운 것은 아닙니까? 한마디로 조국은 이런 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 수호와 사회 안정과 질서에 독이 되는 유해하고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가 말한 꼴잡하고 얍실한 행동을 막아내야 합니다. 판사들의 의로운 판결이, 지형 없는 판결이 진정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사님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사회 질서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법원은 가족 범죄단 조국의 판결을 즉각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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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일반인이 범죄를 지으면 고등법원이나 1심에서 구속 판결이 나면 바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조국은 불구속되었고요.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쟁점이 없는 한 거의 4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이 50일 이전에 등원 전에 즉각 선고하여 조국을 구속하여 이 나라의 정의를 다시 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고현희 지부장님. 도민의 7대 스펙 첫 번째, 동양대 총장 표정장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유죄. 두 번째, 동양대 보조연구원 실제로는 근무 안 해 유죄. 세 번째, 강북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논문 1 저자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 안 해 유죄. 네 번째, 동준의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 유죄. 다섯 번째, 파이스트 인턴 이모 전 파이스트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유죄. 여섯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조씨 실제 인턴 안 해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의 공모 유죄. 일곱째,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실제 인턴 활동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 유죄. 대법원은 조민의 이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 조국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지한 방송이 없다며 질타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자신이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며 끝끝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달 3월 3일 피고인 조국은 정치 개혁을 선언하며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에 출마한다는 어이없는 해외 토픽이나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 5년간 무단 지옥 속에 갇혀 있었고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마치 나라를 구하다 핍박받는 독립투사 같은 출마의 변을 늘어놓았다. 오로지 조국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에만 아파했지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학부모들이, 국민들이 받았던 박탈감, 안타까움에 대해 전혀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조국과 가족들이 공경에 처한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자신의 아들, 딸은 용이 되길 꿈꾸었고 자신의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을 저질러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한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다.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5년 동안 조국과 그 가족들이 토크 콘서트, SNS 등을 통해 내로남불, 유체 이탈의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뛰쳐나와 조국 가족의 불공정과 위선에 대해 저항하고 싶었지만 재판 중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과 수사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내로남불, 몰상식, 부정과 부패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히 판결을 선고해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이 기괴한 상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격,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의 교육자의 자격의 신성함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연된 재판 때문에 결국 중대 범죄의 피고인이
국회에 진입해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고 입법 현장을 어지럽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법원은 즉각 아빠 찬스 조국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라.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이며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부모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학부모 연대 이세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조국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의 행적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 범죄 혐의가 확인된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국회는 범죄자의 놀이터입니까? 이제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의 법률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과 태도를 고려할 때 그가 국회의원으로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 입성을 단호히 반대 거부하며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대법원은 당장 조국을 구속 판결하라. 대법원은 당장 조국을 구속 판결하라. 판결하라.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우리 조국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잇따라서 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이제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경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구호 좀 외쳐주시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좀 오세요. 비가 안 오니까 가까이 좀 오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어디서 찍으면 많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많이 못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범죄자 조국 불구속 조희대 대법관은 범죄자 조국 구속하라. 대법원은 범죄자 조국을 즉각 판결 구속하라. 권력 있는 조국은 불구속한가? 판사들은 권력의 신여인가? 조국을 즉각 구속하라. 됐나요? 학부모는 분노한다. 사법부는 정치 판단하지 말고 범죄자 조국 당장 구속하라. 예,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에서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힘을 내세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